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은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도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과의 오해, 친구와의 거리감, 직장 동료와의 갈등,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까지 삶의 근심 중 많은 부분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 대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냉정하면서도 명확한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은 지옥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뿐이다. 우리는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가까워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가까울수록 좋은 관계, 서로를 잘 이해해야 하는 관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생각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저서 인생론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겨울의 추위 속에서 고슴도치들은 서로 따뜻함을 얻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로 상처를 입는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하면서도 다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평온해진다.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고 혹은 서로 다른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워지려 할 때 그 가시가 상대를 찌르고 나 자신을 찌릅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지혜란 가까워지는 법이 아니라 적당히 떨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조금씩 천천히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균형을 찾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기적인 의지의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 인간의 선함조차도 결국 자기 의지에 변형된 형태일 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조차 그 사랑 속에는 나의 욕구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욕구,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관계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읽지 못할 때,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고 그 서운함이 곧 근심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결핍을 메우려는 시도일 뿐이다. 즉, 관계의 불행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상대가 왜 저랬을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기대를 기반으로 할 때 그것은 곧 고통으로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언제나 좌절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타인은 나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와 다른 속도로 생각하고 다른 가치로 판단하며 다른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상대를 통제하려 하고 그 통제가 실패할 때 근심이 시작됩니다. 진짜 사랑이란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들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타인과 부딪히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만 얻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회의적인 철학자였지만 그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들에게서 자유로워라. 이 말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가 관계에서 불행해지는 이유는 항상 타인의 시선을 거울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이 깨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구할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당신이 타인에게 덜 휘둘릴수록 당신의 평온은 커집니다. 관계의 가장 큰 근심은 어쩌면 가족입니다. 자녀를 향한 걱정, 부모를 향한 부담감, 배우자와의 오랜 침묵. 가족은 사랑의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가장 깊은 상처도 그 안에서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냉철했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본성을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관계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혐오가 공존한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을 줄이려면 사랑보다 먼저 이해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분신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간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관계의 근심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로움을 잘 타는가?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 스스로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려 할수록 그 완벽하지 못한 현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자신에게도 고슴도치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들여다보지 말고 때로는 그냥 괜찮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관계란 상대가 나를 완벽히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내가 조금 오해받아도 괜찮고 상대가 나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그런 관계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로운 존재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존중은 동의가 아닙니다. 존중은 다름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외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 덜 의존하게 되고 비로소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안에서 풍요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관계의 평온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빈자리를 타인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타인은 언제나 완벽한 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타인을 통해 얻는 행복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 행복이 사라질까 두렵고 그 사람이 떠날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평생 남의 그림자 속에 산다. 우리가 흔히 외로움이라 부르는 감정은 사실 고독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없다는 결핍의 감정이고 고독은 그 결핍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깨달음이다. 그는 고독 속에서 인간이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우리는 늘 역할을 연기합니다. 부모로서, 동료로서, 친구로서. 그러나 혼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어떤 역할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처음엔 어색하고 때로는 공허합니다. 하지만 그 공허 속에 진짜 평온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허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하죠. TV, 스마트폰, SNS, 누군가와의 대화.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다. 지루함을 피하려고
우리는 외부의 자극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자극은 일시적인 마취일 뿐 결국 더 큰 공허를 남깁니다. 진짜 평온은 지루함을 견디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은 나다운가? 그 질문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고독의 시간은 결국 침묵의 시간입니다. 침묵은 단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피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진실한 자신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오느라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잊곤 합니다. 침묵은 그 목소리를 되찾게 해줍니다. 조용한 산책, 한 잔의 차,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듣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나와 함께 있어도 괜찮구나. 이 깨달음은 어떤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근본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로움을 피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친구처럼 대한다. 고독을 친구처럼 대한다는 건 그 시간을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지친 마음을 돌보고 내면의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타인을 향한 사랑도 삶의 의욕도 다시 피어납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죠. 타인과의 교류는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든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 속에서 살지만 진짜 평온은 관계 속이 아니라 관계를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이해하려는 길로 방향을 돌릴 때 걱정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 평온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세워질 때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를 잃지 않는다. 그 고요는 그의 내면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당신이 1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평화를 위한 연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혼자 맞이합니다. 그때 두렵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를 잃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안에 온전한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생의 지혜는 타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 당신이 고독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평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근심은 결국 사람에서 비롯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리고 때로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러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이해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냉소가 아니라 관계의 진실을 직시하라는 조언입니다. 누군가에게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실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에서 오는 근심을 줄이기 위한 3가지 철학적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기대를 줄이고 호의를 늘리세요. 기대는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그 기대는 자주 깨집니다. 깨진 기대는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오해가 됩니다. 반면 호의는 다릅니다. 호의는 그저 주는 마음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기에 그것은 상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이 되지만 호의는 그 자체로 이미 기쁨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줄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한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유로움의 시작입니다. 둘째, 침묵의 공간을 존중하세요. 우리는 흔히 대화를 통해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말이 아닌 침묵 속에서 자란다는 걸 살아가며 깨닫게 됩니다. 말로 모든 걸 설명하려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는 시간,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건넬 때가 있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관계의 가장 깊은 언어다. 서로의 고요를 허락할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이미 신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이, 그것이 진정한 가까움의 증거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관계에서 오는 피로는 결국 자기 소모에서 옵니다.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지혜로운 자의 휴식이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세상을 바라볼 여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관계 속에서 다시 상처받지 않게 해줍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의 근심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침묵을 허락하고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 이 세 가지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철학 클래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많은 인생 철학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